2000년도 되기 전 1990년대 빚만 17억 원이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프랜차이즈 2700개 매장,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소유한 사람으로 3천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더본코리아의 대표, 대한민국 요리업계에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백종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방송 출연 및 명성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에 대한 자료조사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개정판 책을 다 읽고 사람들이 몰랐던 백종원 대표의 진짜 성공 이유를 몇 가지 찾아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장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외식업계 브랜드를 소유한 백종원 대표는 집밥 백선생과 백종원의 요리 대책을 통해 집에서도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요리법을 설명해줍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식업 장사를 하는 대표가 사람들한테 집밥을 맛있게 해먹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럼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요. 하지만 백종원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해먹을수록 외식 시장의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생각한다.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따르는 수고로움까지 직접 경험해봐야 외식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니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식당에서 받는 음식값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눈높이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백종원 대표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며 사람의 심리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백종원 대표는 젊은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낚시를 한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거나 많이들 고기를 낚을 때 손맛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죠. 그러나 백종원 대표는 낚시를 하며 투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경제 원리를 발견하죠. 조금 더 풀어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낚시를 할 때는 낚싯대를 들이운 주변에 밑밥을 뿌립니다. 그러면 밑밥을 먹기 위해 물고기가 몰려들 것이고 당연히 물고기를 낚을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죠. 반면 여기서 이 밑밥을 아까워하고 낚싯대 하나에 달랑 매달려 있는 미끼만으로 낚시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장기적인 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 그는 투자나 식당 운영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본을 투입해 수익을 거두려면 투자금이라는 밑밥을 제대로 뿌려야 수익금도 많아지겠다고 생각한 거죠. 또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 시간을 주지 않고 성급하게 낚싯대를 걷어들이면 결코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없다는 것도 배웠고요. 오히려 왜 입질이 없냐며 답답해만 하고 있기보다는 밑밥도 종종 뿌려주면서 물고기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배웠죠. 이렇게 낚시 하나에서도 우리 인생에 도움될 본질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며 시야를 좁히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장기적인 수를 생각하며 투자하고 인내하며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우고 흡수해야 할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요?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에서도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었는데요. 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통해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성공 비법으로 불릴 만한 이야기들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책을 쭉 읽다 보니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상하기였습니다. 그는 특제 소스나 요리법을 연구할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연구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만들면 10시간 걸릴 일이었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면 1시간이면 충분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건 중요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음식의 맛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미리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예측하고 구상해보는 연습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의 수많은 음식과 재료의 데이터들이 쌓여 더 수월하게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 무작정 몸으로 해보기 전에 머릿속에서 상상해보고 어떤 과정과 결과가 예상되는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친 후 행동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상을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할 때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 메뉴였던 대패 삼겹살과 특제 소스를 만들었을 때 특제 소스가 얇은 대패 삼겹살을 찍어 먹기에 맛은 좋았지만 몇 번 찍어 먹다 보면 돼지 기름이 소스 위로 떠올라 거부감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몰입했습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소스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몰입한 결과 왜 꼭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하냐며
순서만 바꿔서 고기를 먼저 소스에 찍은 뒤 구워 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실행한 결과 최고의 대패 삼겹살 소스를 만들었고 대패 삼겹살집은 승승장구하게 되죠. 백종원 대표는 자신의 심리를 잘 다스리는 것도 장사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보상심리 조절은 백종원 대표가 프랜차이즈 점주들 연수나 교육을 할 때마다 당부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장사를 하다 보면 감정 소모가 아주 많고 상처도 많이 있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람들은 과도한 소비나 유흥으로 그동안 손해보고 상처 입은 내 감정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상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초심을 잃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고 금융치료라는 말을 하며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심리 감정 컨트롤도 우리가 해나가는 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 능력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백종원 대표도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정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제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외식업은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티도 나지 않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 번이라도 대충 하거나 걸으면 곧바로 티가 난다. 그러니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결국 성실함도 이것이 뒷받침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손님, 직원과 같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책에도 곳곳에서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어떤 기준으로 맛있다고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중의 심리를 파고드는 일은 내가 느끼는 불편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손님이 바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가능성을 실현하다 보면 결국 해결점을 찾게 된다. 직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다를 많이 떨어야 한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사장이라는 위치에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눈높이를 맞춰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사장은 부모처럼 행동하고 부모처럼 책임져 주면서 진심으로 직원을 대할 때 그들도 자발적으로 사장을 따른다. 나라면 어떨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 각도로 방안을 고민했다. 우리는 평소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행동할지 역지사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더 넓어지고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종원 대표는 평소 풍겨지는 모습에서도 내면이 단단해 보인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책에서도 그의 단단한 마인드와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식당 운영도 직장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은 취직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듯 가게를 차린 사람은 스스로 가게에 취직했다고 생각하는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창업으로 연결지어 생각하면 일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달라진다. 즉 내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내 생각을 접목해보는 것이 바로 창업이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곧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욕심을 버린다는 의미는 기다림과 일맥상통한다. 가장 자신있고 만들기 쉬운 메뉴를 정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맛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장사의 기본이다. 식당 운영은 매일같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일이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별것 아닌 일에도 제풀에 꺾여 제대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손님이 그 식당을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는 맛, 상상하고 찾아온 그 맛을 한결같이 느낄 수 있을 때 단골이 생긴다. 맛에 있어서 절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단골은 사라질 것이다. 장사를 잘하는 비법은 달리 있지 않다. 진정한 사장은 자기 일을 즐길 줄 안다. 또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에 배움의 자세로 성실히 임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는 문화를 일깨워주고 레시피와 요리 기술을 뛰어넘어 장사의 개념까지 심어주며 요식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사람, 백종원 대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인드, 태도, 행동, 과정과 결과들을 보면서 영감이 되어주는 부분이 많았고 흡수해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갖추고 있으면 좋을 마인드와 행동들이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